그래서 int a는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에다가 10을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값을 2개를 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안되죠.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애초에 이거는 근본부터가 불러 먹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2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때도 값은 하나만 들어가 있죠. 2개가 들어가 있다면 a를 출력했을 때 10이랑 20 둘 다 나와야 되는데 20만 나오죠. 이게 간단한 예시인데, 여기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int 대괄호 array라고 하겠습니다. array는 뭐 uint 3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한 줄이랑 이 한 줄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 한번 찾아보세요. 변수는 뭘까요? array죠. 앞에 있는 이 모양이 대괄호 하나 붙어가지고 다를 수는 있어도 얘는 변수예요. 얘가 변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얘는 생긴 게 다른 것만큼 당연히 의미하는 바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수 만든 거랑 여기서 이렇게 변수 만든 거랑 변수 만든 것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 이름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약식으로 설명하자면 이 array에는 값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변수인데 안 되는데 일단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 넣을 수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rray의 0, 얘는 10, 1, 2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모양만 보세요. 그래서 이 array라는 변수에 10, 20, 30 10, 20, 30 얘를 넣었어요. 그러면 자, 출력했을 때 나오는 값을 보세요. 10, 20, 30 나오죠. 위에서부터 각각 10, 20, 30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변수 배울 때 이 변수에는 분명히 무조건 값이 하나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하나가 아니라 3개를 넣고 있죠. 얘부터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하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죠. OOP. 그러면 이 객체 지향 언어에서 오브젝트, 객체가 뭐예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 알고 공부하는 거랑 모른 상태로 공부하는 거랑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뭐 이런 자료 같은 거 한번 쭉 보면 좋고요. 일단은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특징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각 의미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여기서 이번 시간에 바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캡슐화가 나오면 뭐 캡슐화는 이거다, 뭐 추상화는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할 거고,
당연히 이제 OOP라는 게 객체지향이 언어라는 뜻이니까 기술 면접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알아야 돼요. 뭐 OOP 특징에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있고, 뭐 캡슐화는 어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말을 잘 못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듣는 사람이 어떤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객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객체를 폴더라고 부르겠습니다. 폴더. 자, 그러면 폴더의 역할은 뭐예요? 뭐 파일이나 폴더를 담는 거잖아요. 연관된 것들끼리, 연관된 파일이나 폴더끼리 묶어서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는 게 보편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객체도. 이런 점에서 객체는 폴더라고 비유를 할 수 있고요. 다시 그림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 항구. 자, 여기는 항구고요. 그 다음에 항구에는 바다가 있겠죠? 물건 같은 게 있어야,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리고 물건을 실을 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농사 귀농했어요. 귀농해가지고 사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 지어가지고 사과 9상자를 보냅니다. 해외로. 해외로 보낼 건데, 요 사과 상자 하나가 목적지가 다 달라요. 첫 번째, 얘는 미국, 얘는 중국, 얘는 파푸아뉴기니, 여기는 어디로 보낼까요? 호주? 네, 호주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로 묶어서 보내면 불편하겠죠? 왜냐면 미국 도착해가지고 이거 컨테이너 열고 다시 미국에다 보낼 거 꺼내고 닫고, 또 중국으로 갔다가 열고 중국 거 꺼내고, 그 다음에 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요. 자,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사과 상자 9개를 전부 다 같은 곳, 같은 나라로 보낸다고 한다면 어때요? 일단은 묶는 거랑 안 묶는 거랑 조금 안 묶는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이 상자를 여러분들 농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치면은 차에다가 9번 실어야죠. 상자가 9개니까. 그리고 항구로 와서 내릴 때 9번 일해야 되고, 또 배에다가 옮길 때 9번, 미국 항구 도착해서 내릴 때 9번, 그리고 항구에서 다시 차에서 실어서 9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낸 그 목적지 있죠? 목적지까지 가는데 가서 또 내릴 때 9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각각 이 상자 이동할 일이 있으면 9번 상자의 개수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 곳에다가 넣었어요. 묶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농장에서 차에 실을 때 한 번 하면 되죠. 한 번 차에다 올리면 되고,
항구에 와서 내릴 때 한 번, 배에다 올릴 때 한 번, 다른 나라 항구에서 내릴 때 한 번, 그래서 다른 나라 항구에서 차에다 올릴 때 한 번, 목적지 앞에서 내릴 때 한 번. 그냥 한 번씩만 일하면 되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9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로 안 묶으면 인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능률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서 묶는 기술이 객체입니다. 여기서 컨테이너라고 했으니까 컨테이너는 객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묶는 기술은 좀 편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뭐 묶는 게 항상 필수는 아니고요. 묶으면 좋겠다 싶을 때 묶으면 됩니다. 자, 근데 묶으면 좋겠다 싶은 때는 언제냐? 공통된 속성 있죠? 공통된 속성.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는 것들끼리 묶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도착지라는 속성이 공통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아직 여름 휴가 안 가셨죠? 만약에 여름 휴가를 작년에 가서 뭐 풍경 사진도 찍고 뭐 물놀이한 사진도 찍었을 겁니다. 안 찍었으면 말고요. 아무튼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가정하면 뭐 정리를 안 한 상태라면 뭐 갤러리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리 안 된 채로 남아 있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휴가를 같이 갔던 친구가 야, 이번 휴가 때 찍은 사진 좀 보여줘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 휴가 때 찍은 거 여름이니까 여름에 찍은 사진을 달라고 한 거겠죠. 그러면 사진의 그 속성에 보면은 그 찍은 날짜가 있어요. 그럼 그거 일일이 보면서 얘는 여름에 찍은 거고 얘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뭐 전부 다 체크한 다음에 따로따로 보내주든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제 찍고 뭐 계절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얘는 봄에 찍은 거, 이거는 여름에 찍은 거, 이거는 가을에 찍은 거, 이거는 겨울에 찍은 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똑같이 여름에 찍은 사진 보내줘 라고 하면은 일일이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 폴더 안에 여름에 찍은 사진이 다 있으니까 이 폴더째로 친구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더는 객체잖아요. 묶을 때 뭐 아무렇게나 막 묶은 게 아니죠. 서로 관련 있는 파일만 같은 폴더로 묶은 거죠. 여기는 봄, 여기는 여름, 여기는 가을, 여기는 겨울. 그래서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일 경우에만 묶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지가 다른데 굳이 묶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시 더. 여기가 지금 D강의장이죠? D강의장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E강의장이 있어요. E강의장이
있고, 자, D강의장에 계란이 30개 있습니다. 있어요. 이 30개를 제가 양손에 하나씩 들고 간다고 치면은 15번 왔다 갔다 해야죠. 아니지. 가는 것만 15번이죠. 왜냐면 양손에 하나씩이니까. 그러면 왔다 갈 뒤에서 2로 가는 것만 15번 해야 되고, 근데 이 계란을 어떤 이제 계란판이나 통에다가 넣은 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는 이 계란판이 객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속성은 같다라는 거. 묶어준다는 점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을 클래스라고 할 거예요. 클래스. 클래스. 여기 나와 있죠? 클래스. 이 클래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메인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메인 클래스. 그래서 이렇게가 한 묶음인 거죠. 집합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관련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죠. int 대괄호. 얘는 좀 모양이 특이하죠? 원래 변수 만들 때 첫 번째 시간부터 int a는 10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 타입에는 이거 아니고 기본 타입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다 참조 타입이라고 했죠. 그러면 int 뒤에 대괄호가 붙은 거 얘는 무슨 타입일까요? 이게 기본 타입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얘랑은 다르잖아요. 대괄호가 있고 없고 차이지만 얘는 이제 기본 타입이 아닌 거죠. 참조 타입이에요. 그래서 int 여러 개,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int 한 개, 정수 하나를 담을 변수죠. 근데 여기서는 int 여러 개니까 정수들을 담을 변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변수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도 변수면 변수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수들이라고 하면은 복수잖아요. 복수. 근데 원하는 건 이런 건데 또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이렇게 나온 결과가 이상한 거죠. 역설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변수 안에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 개가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new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new라는 걸 먼저 설명할 건데, 자, 얘는 색깔을 보세요. 다르죠? 시스템 키워드예요. 시스템 키워드.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해당 키워드는 어떤 뜻으로 쓸 거야 라고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변수 이름 지을 때 뭐 키워드 뭐 이런 걸로 못 짓는다고 했죠. 그 키워드가 이 시스템 키워드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시스템 키워드마다 다 뜻이 있는데 이 new는 무슨 뜻이냐면 객체 하나 생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좀 어려워요. 저는 다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int a는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 a 그리고 타입은 int죠. a 안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10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10은 정수만 10은 정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int라고 선언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자바에서 좀 최상위 법이에요. int라고 썼으면 정수만 들어가야 되고 뭐 불린이라 썼으면 불린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자료형에 관해서는 좀 엄격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이번에는 이 아랫줄을 볼게요. 아랫줄은 지우고 변수가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으니까 array라는 변수 이렇게 만들고 얘는 이제 int 대괄호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면 공간이 하나 생긴다고 했죠. 첫 시간에 변수는 공간으로서 작용한다 했고 그러면 해당 공간이 어디에 생기냐? 자, 램이라는 곳에 생깁니다. 메모리. 이거는 뭐 C 언어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 메모리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은 램에 좀 특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이런 변수가 램에 생긴다, 램에 할당받는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array라는 이름의 변수가 여기에 생긴 거예요. 이 공간에 할당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rray의 데이터 타입은 int들이죠. 정수들. 그렇다는 건 여기에 뭐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수들인 거죠. 그래서 정수들 넣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10, 20, 30 이렇게 넣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array도 변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여러 개 처리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냐? new예요, new.
객체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new 뒤에 나오는 이거 있죠? 얘가 객체 모양인데 이 객체는 어디에 생기냐면 얘도 메모리 어딘가에 생깁니다. 그래서 좀 이 객체의 경우는 변수보다 큰 공간에 크게 잡혀요. 객체는 폴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폴더면 값을 여러 개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객체를 하나 크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객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객체 이런 모양인데 여기 뒤에 대괄호하고 3이 써져 있죠. 얘는 뭐냐면 방의 개수입니다. 방의 개수. 방은 3개 있는 거죠, 현재.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방 3개인 객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만든 방 있죠? 이 방에다가 값을 채워넣고 있는 거예요. 값을 채워놓은 겁니다. 20 여기는 30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변수 안에 들어간 게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대인연산자가 있으니까 요런 객체를 array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준 걸까요? 아니죠. 객체는 폴더라고 했잖아요. 데이터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값이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객체가 폴더니까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 개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객체 크기가 변수보다 더 커요. 뭐 이렇게 줄여서 들어가면 되겠지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그래서 거의 모든 OOP에서 이렇게 new 하나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면 이 객체 안에는 해당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리모컨으로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array에 들어가는 건 이 리모컨이다. 그래서 이 리모컨이 array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결됐죠. 왜냐면 변수 안에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조건을 지켰으니까. 얘가 값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됐습니다. 변수 안에 값이 하나만 있으면서 객체에 접근할 방법을 찾았어요. 리모컨을 넘겨주는 방식을 쓴 건데 그러면 이 리모컨을 왜 넘겨줬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날씨가 덥죠?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을 켜야죠? 에어컨 킬 때 리모컨으로 키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직접 앞으로 가가지고 켜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을 멀리서 그냥 내가 앉은 자리에서 조작하기 위해서 원격 조종하기 위해 리모컨을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변수가
멀리서 객체를 조종하기 위해서 리모컨을 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 객체를 통째로 집어넣지를 못하니까 이 리모컨이라도 복사해주면 연결된 상태가 돼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대입연산자를 통해 어레이로 넘어가고 있는 게 그래서 리모컨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리모컨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첫 번째 방에다가는 10을 넣고 있고 두 번째 방에다가는 20을 넣고 있고요. 세 번째 방에다가는 30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객체에는 방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방은 항상 0번이에요. 0번.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번 방, 1번 방, 2번 방. 그래서 이 방번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객체 방이 5개다 라고 하면 끝방 번호는 몇 번이고 몇 번 방부터 시작할까요? 마찬가지로 시작은 0번부터 시작해요. 0번에서 1, 2, 3, 4번 방까지 있습니다. 0부터니까 5가 아니라 4죠. 그래서 타입에 이런 대괄호가 붙었다. 기본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열이 붙으면 대괄호가 붙으면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듣다 보면 지금 객체 얘기하고 있었는데 배열이 왜 튀어나오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배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인트들만 들어가 있죠. 인트만 각 방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인트라는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배열도 결국에는 객체의 한 종류죠. 그래서 이 배열은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가로로 쭉 늘어놓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방 순서에 맞게,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에 맞게. 그래서 이 객체, 배열 객체를 뭐라고 하냐면 어레이라고 합니다. 어레이. 어렵죠? 정리하자면 얘는 int들이었죠? 어레이는 변수고 그 다음에 new라는 거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건데 어떤 객체를 만들 거냐면 int 데이터가 3개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 거다. 방 3개를 만들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이 변수와 객체 사이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물리적으로도 멀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메모리 그림 그렸죠? 메모리 그림 그렸고 이게 램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가 보통 이제 기가바이트 단위잖아요. 8기가 그 다음에 뭐 16기가 32기가 이렇게 있는데 기가바이트면 저장 단위죠. 이거는 진짜로 크기가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 방번호가 0부터 쭉 내려가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커지면서 밑으로 가면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방번호, 최대 방번호는 이 용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방이 굉장히 많겠죠? 8기가만 하더라도 잠깐 이게 10에 몇 승이었지? 10이 아니지. 2에 몇,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단위가 최소 단위가 바이트잖아요. 이런 메모리 구조에서 객체는 이 윗동네에 있고 변수는 아랫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객체의 주소값과 변수의 주소값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주소값은 방번호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변수는 방번호가 굉장히 크겠죠? 위에서부터 0이니까. 그래서 아래에 있으면 좀 수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교양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제괄호 안을 10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방이 10개가 되겠죠? 간단합니다. 10개짜리 방을 가진, 그러니까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10개 방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그 객체랑 연결된 리모컨을 어레이에게 줬고, 그러면 여기는 2번 방까지밖에 없는 거죠. 일단 왜냐면 이때는 방이 3개짜리 객체였으니까. 그러면 10이라고 써줬다는 건 여기 나머지 7칸이 더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마지막 방의 인덱스 번호는 몇일까요? 9번 방이죠. 0부터 시작하니까 10번 방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11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 방에다가 값을 넣어줄 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넣어주는 건 리모컨이다. 객체의 리모컨이다. 그래서 값을 넣을 때 이 어레이 안에 있는 이 리모컨 눌렀을 때 0번 방 리모컨을 누르고 10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1번 버튼 누르고, 여기서는 2번 버튼 누르고 값을 각각 넣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변수가 알고 있는 건 이 리모컨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int 변수에다가 값을 3개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 대괄호 array2는 array라고 할게요. 이건 뭘까요, 그러면? 자, 그림이랑 비교해보세요. 일단 변수가 하나 더 생겼죠? array2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그리고 array2의 타입도 int3이에요. 그러면 array2에 있는 거를 array에 있는 걸 array2로 주고 있는 거죠?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리모컨이잖아요. 이 리모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레이2가 생겼어도 어레이2의 타입이 int들이잖아요. 같은 유형의 데이터, 그러니까 같은 자료형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뜻이냐면 int k는 10이에요. 그리고 int k2는 k 라고 썼을 때 k2의 값을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k에 있는 값이 나오는 거죠. k2가 k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타입이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레이의 값을 어레이2에다가 줄 수 있는 이유는 어레이의 2와 어레이의 변수 타입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어레이2가 가진 리모컨으로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가족관계가 남매예요. 남매. 그러면 적어도 독립하지 않는 이상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겠죠? 집에는 거실이 있을 거고 거실이 보통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집에 TV가 있다고 할게요. TV. 자, TV가 있고 자, 이 TV를 조종하기 위한 리모컨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혈육이 거실에서 이 리모컨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게 굴어요. TV 소리 막 켜놓고. 근데 또 리모컨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방에서 동생이 TV도 잘 안 보면서 자꾸 막 소리만 쓸데없이 크게 키워놓고 보고 있으니까 방에서 몰래 예비 리모컨을 가지고 이 TV 소리를 줄이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게 여러분 방에 있는 리모컨, 요게 동생이 사용하고 있는 리모컨이고 요 TV가 객체예요. 얘네 둘 다 조종할 수 있잖아요, 이 TV. 그런 것처럼 이 객체 리모컨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 어레이2가 어레이1으로부터 받은 리모컨, 얘는 뭐에서부터 복사를 받았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복사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물 똑같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해가지고 어레이2에다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리모컨 3개의 내용물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어레이2에서도 이 객체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어레이2에서도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은 2개가 됐고, 여기까지 총 리모컨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한번 세보세요.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은 2개일까요? 3개일까요? 3개예요, 3개. 1개, 2개, 3개. 원본 하나, 사본 2개. 복사본이고. 이해되시나요? 얘는 여기에 있고, 얘는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array2를 붙여보는 거예요.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 예측해보세요. 자, 여기서 array 0. 얘는 뭐하고 있는 거죠? array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에서 0번 버튼 눌러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는 1번 버튼 눌러가지고 20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2번 버튼을 눌러가지고 30을 가져오고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누가 리모컨을 눌렀죠? 리모컨을 누른 주체, array2죠, array2. array2에 있는 리모컨 버튼을 눌러가지고 각각 0번, 1번, 2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는 거죠. array 1에 있는 리모컨을 눌렀을 때, array 2에 있는 리모컨을 눌렀을 때,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TV는 한 대인데 그 TV를 조종할 수 있는 외부의 리모컨 2개를 가지고 TV를 조종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rray2의 0은 100이라고 했어요. 그럼 출력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array2의 0. 그러면 여기서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0번 버튼 눌렀죠? 눌러가지고 0번 방에 있는 값을 100으로 만든 거죠. 100으로 덮어 씌운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array 안에 있는 리모컨의 0번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0번 방에 들어있는 거는 100이네요, 데이터가. 가져와서 보여주겠죠.
진짜로 100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 나왔죠? 같은 텔레비전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요 그림이랑 좀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이 부분과 이 그림을 비교해가면서 공부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시각화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좀 더 발전한 형태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